안녕하세요. 김유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부동산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 재건축과 재개발부터 불타기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집값 폭등의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거품 폭락이 시작되는 마지막 연소 과정일까요? 거래량 없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던 집값이 결국 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지옥문이 열렸다. 자, 이것부터 불타기 시작. 너무 뜨거우면 이제 폭발하겠죠. 2배, 3배, 4배 뛰었던 이 집들이 다 타버리면 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대폭락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윤 당선자, 이제 대통령 당선자, 자, 부동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상승 요인은 뭐가 있고 하락 요인은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짚어보자고요. 자, 보면은 공급, 재개발, 재건축, 세제와 대출, 청약, 교통, 임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정책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과연 규제도 세금도 완화하는데 집값이 안정될까? 자, 5년간 먼저 공급입니다. 전국 250만 가구 예상이죠. 민간 200만, 공공 50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 특별법으로 공급 강화. 다만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재정비 괜히 서울 들쑤시고 또는 그 재개발, 재건축, 위성도시 들쑤시면 집값 폭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보자고요. 250만 가구는 공급 하락을 가져올 거고 민간 확대는 집값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하락입니다. 근데 재정비 이 부분은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도심 용적률을 500%, 뭐 층고도 상향하고요. 30년 안전진단 아예 면제시켜버리든가, 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기타 재개발 쪽도 상당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도심 용적률 500%, 용적률 이렇게 높이면 당연히 상승하겠죠. 안전진단까지도 면제하는데 안 오르겠어요? 상승.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결국은 재개발이든 재건축 이것 들쑤시는 순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이 집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을 만들려면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서울은 조금 놔뒀다가 신도시 물량으로 집값 떨어지거든요. 같이 그때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까. 세제 대출입니다.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를 합쳐가지고 축소시키겠다. 그리고 공시가 축소시키겠다. 여러분들 자꾸 세금을 지나치게 이제 줄이고 부자 감세를 이렇게 하게 되면 투기 세력들이 늘어나게 돼요. 상승 요인이고 공시가격을 축소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값 상승하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 장애물 역할을 해요. 공시가격이 내려가야 집값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공시가 종부세 이 문제 때문에 보합이네요. 하나는 뛰고 하나는 떨어지니까. 두 번째, 다주택 양도 중과세 2년 면제한다. 물량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과세 하락. 이것은 하락 요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량이 막 나오고 이 사람들 돈 버니까 양도세, 중과세 완화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완화해주면 집값 떨어집니다. 다만 페널티. 지금 윤 정부가 이제 주택 개수만이 아닌 금액상으로도 누진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TV 80% 완화, DSR, DTI도 이제 완화 조짐을 보이는데 이거 완화하는 순간 집값 대폭등할 거예요. 또 영끌이 또 늘어납니다. 상승. 자, 그 다음에 청약, 교통, 임대, 청약,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 추첨 확대. 잘하는 일이에요. 상한제 근데 폐지는 잘못한 거예요. 이거 폐지하면 분양가 엄청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다만 청약을 추첨제로 확대한다. 그 전에 쫄딱 망한 이유가 자꾸 특공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상한 법으로 자꾸 옥죄놨어요.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ABC 정말 아마추어가 장관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청약 추첨제로 확대시켜야죠.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죠. 그런데 상한제 폐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보합이에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니까. 이번에 GTX 연장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더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세 개 노선 EFG, ABC, DEF 이렇게 세 개 노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집값도 폭등하겠죠. 경기도 집값 난리 나겠죠.
결국 교통요인은 상승.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이거 아파트를 전용 60m 제곱 이하를 허용한대요. 야, 이거 지금 25평 허용해주면요, 난리 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은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인데 이걸 또 윤석열 후보가 이걸 하겠다고. 뭔 짓입니까 이거? 이건 대폭등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부자들 엄청난 기회를 잡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상승 요인이 7개, 하락 요인이 3개, 보합 요인이 2개.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그대로 시행한다면.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락 요인을 먼저 시행하고. 여기 보면 부동산 기다려야 하는 이유 3가지. 왜? 지금 올해 또 혹시 여름에 조금 올라가니까, 뭐 올라간다는 보장은 못해 아직은. 근데 반등한다면 집값을 잡아야 한다. 뭐 돈 있는 분이야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거품이 심해요. 다음 3가지 꼭 신경 쓰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뭐 폭락하니까 기다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집값 일단 거품이 커. 서울하고 신도시는 새 아파트들은 2014년부터 21년 꾸준히 올랐어요. 8년 동안 올랐어요. 지방도 분양권 이런 것들은 먼저 뛰었어요. 아무튼 3년 이상 뛰었죠.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 대부분 2019년부터 21년 이 3년 동안에 사상 최대 폭등. 노무현 정부 때 뛴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마무시하게 뛰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까지 뛴 것도 있는데 이제 평균이에요. 뭐 지금 70%, 80% 뛰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2배에서 3배 뛴 거 맞습니다. 거품이 꺼지면 엄청나게 심각하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많이 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비싸. 2번째, 세금 폭탄. 1주택, 만약 여러분들 왜 사면 안 되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 1주택 2년, 비과세가 언제예요? 실거주하고 약 잔금 기준이니까 지금 만약 매수를 한다면 2년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비과세죠. 잔금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상승할 확률, 앞으로 2년 동안 비과세까지 올라갈 확률은 20%도 안 돼요. 10%로 보고 있어요, 저는. 90%는 결국 2년 이내에 폭락을 해요. 그러면 2번째 보세요. 자, 1주택 이제 집을 샀어요, 이번에. 그러면 1년 상승을 할 때, 막 떨어지고 있네? 그래, 1년이라도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양도세 플러스 취득세 복비해가지고 약 80%. 1억 뛰기도 어렵지만 1억 뛰어봤자 8천만 원 세금이에요. 계산해보세요. 제 말 맞죠? 양도세 70%에다가 이것저것 80%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2년 딱 못 채웠다. 잔금 못 채웠다. 2년 끌고 갔는데 70%예요. 근데 2년 동안 이제 딱 잔금 기준으로 2년 이상 끌고 갔는데 거주를 안 했다. 50%입니다. 사실은 40%에다가 플러스 아까 취득세 다 포함했을 때 금액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2년 동안 뛸 가능성이 20% 이하인데 설령 뛰었다고 하더라도 2년 내내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자, 2년 거주하고 이제 거주까지 다 했어. 2년간 뛰었어, 집값이. 그런데 2주택 만든 사람은요 70% 세금이에요. 3주택을 만들면 80% 세금이에요. 원래 60, 70인데 여기에 취득세 복비가 포함하니까 이 정도 나갑니다. 아니 1억 뛰어가지고 거의 7, 8천만 원 세금 내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간다고만 하면 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폭락을 보세요. 자, 1억 뛰어봤자 2, 3천밖에 못 벌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집값 2에서 5년 동안 약 30에서 60%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본인이 뭐 6억짜리를 잡았어. 그럼 뭐 3억 돼버린다고요. 잘못하면 3억. 물론 4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완전 자기 자금보험금 탕진하는 거 아니에요? 자산 탕진. 2번째. 이제 분양이나 분양권 미분양 막 생길 거예요. 3기 신도시 때문에. 또는 급매가 나올 거예요. 이런 헐값 기회를 미리 잡는 바람에 놓쳐요. 내 것이 안 팔려요. 지금 뭐 좋지도 않은 것들 잡을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그런 것들이 팔리겠습니까? 아파트도 안 팔릴 때는 지독스럽게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괜히 얘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친다고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인데. 3번째, 영끌, 갭투자, 다주택 이런 분들은 특히 위험해요. 왜? 경매에 노출됩니다. 하락장이 안 팔려서 결국은 경매당할 가능성도 커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기다려야 하는지. 거품이 심하다. 올라도 세금 폭탄이다. 폭락의 위험성이 있다. 집 안 팔래요. 대선 이후 아파트 매물 줄었다. 집값 이상 징후인데
자, 매물 급감. 지금 요즘 자꾸 조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급등한다는 뜻 아니니까 너무 무주택자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 5681건까지 갔던 게 처음으로 49,441건으로 매물이 줄어들었고, 서울 13개 구가 매물 감소했고요. 점점 늘어나죠. 옛날에는 25개 구가 다 늘어났는데 이제는 감소하고 있네요. 매물 호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호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집값 하락은 멈칫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리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대선 이후에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수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 좀 지켜봐야겠어요. 자, 1월달 전국 45.0이었는데 지금은 46점이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은 50.6이었던 게 55.6. 아직은 100 이하라서 이 매수자가 우위입니다. 아직은 예측까지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만 여기서 빙빙 돌던 게 방향을 상승으로 틀었다는 게 좀 찜찜해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대출 이런 영향으로 집값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재건축 GTX, 재건축은 매물이 특히 없어졌어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는 바람에 재건축 개발, 리모델링 이런 것들, 특히 용산구, 강남이 꿈틀거리고 있다.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GTX, DEF 노선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이거 만약 발표되면 이제 난리 납니다. 결국 해결 방안을 얘기해 볼게요. 규제를 완화하되 할 건 해야죠.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집값 상승에 대한 규제는 철폐. 지금 규제를 함으로써 올라가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거는 철폐. 세 번째, 집값 하락 우선 추진. 집값을 하락시킬 만한 제도부터 추진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정책이라든가 매물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름에 계속 지금 올해 뛰면 8번째 뛰는데 그 여름의 폭등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락장에 세워야 돼요. 지금 자꾸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규제만 풀 게 아니라 여름마다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잡아줘야 한다고요. 겨울에. 자, 여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상계주공 3단지하고 푸른마을 인덕원인데 제가 이걸 두 가지로 예를 든 게 지금 모든 상황이 이래요. 오늘 전체적으로 가장 실전적이면서 중요합니다. 볼래요? 여기 보면 15년에 그전엔 더 쌌어요. 2.4억이었던 게 지금 어때요? 거의 뭐 8억대. 세상에. 24평이 이래요. 그리고 쭉 여기 계속 못 올라가다가 꾸준히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특히 17년, 18년에 턴해갖고 팍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푸른마을 인덕원 보세요. 얘는 3억대였던 게 지금 거의 뭐 12억 원짜리, 거의 얘도 뭐 4배 가까이 둘 다 진짜 많이 뛰었어요. 얘는 좀 늦게 뛰었죠. 별로 안 올라가다가 대략 20년 전으로 뛰었어요. 경기도는 20년 전으로 뛰었고 서울은 이게 한 17년부터 많이 뛰었다. 꾸준히 뛰긴 했지만 결국 입지가 좋은 곳들이 꾸준히 뛰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파트 시세와 매물 특징. 먼저 서울과 경기 집값이 서너 배 폭등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2배에서 4배가 맞아요. 여기 보시면 진짜 서너 배 뛰었네요. 두 번째, 서울 2017년에 뛰었고 경기도는 2019년. 그렇죠. 얘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는 2019년 여기서부터. 세 번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세상에 상계주공은 재건축 기대주다 보니까 그 37%밖에 안 돼.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 전세가는 37%고 그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거의 63%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푸른마을 인덕원은 약 52에서 53%가 전세가율이네요. 자기 돈은 자기 돈은 이제 좀 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단지는 거래량이 많다. 이거 점점점이 다 빨간색이 거래량이에요. 진짜 많죠. 이게 대단지에 왜? 2213세대, 1996세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5번. 21년 9월 이후에 거래량이 적고 시세 하락. 자, 이거 올라갈 때는 점이 많죠. 거래량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에도 점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찍었던 게 내려오고 있지 않나요?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그죠? 그리고 21년 9월 이후 실거래 하락도 크다. 얘도 그래요. 얘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죠. 실거래 하락이 실제 커요. 이게 실거래예요. 실거래 점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물은 높거나 길게 포진, 녹색면. 뭔 말이냐? 이게 매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거래는 여기 됐는데 아예 신고가 이상으로 있어요. 매물이. 그쵸?
또는 얘처럼 길게 늘어졌어요. 신고가 위부터 최근의 매물까지. 왜 부동산 중개소 가면 집값 떨어진 것도 없는데요. 그거는 착각을 해서 그래요. 바로 여기 보시면 녹색 보세요. 이 실제 거래된 것보다 위에 있잖아요. 여기는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더 위에 있는 것들이 많죠. 매물만 보면 절대 안 돼요. 받쳐놔야 돼요. 바로 사면 안 돼. 자, 이 가격까지 내려오니까 이거에 오면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지 가자마자 매수하면 망합니다. 매물이 없어버리면. 현재 시세보다 20% 하락만 거래. 실제로 현재 시세보다 이 녹색보다 다 밑에 있지 않아요? 실거래가가? 요 보세요. 이게 매물인데. 즉 20%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여기 고점 대비 20% 빠졌네요. 이 점 위에하고 아래를 따져보세요. 매도자는 매물보다 낮게 매도해야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수자는 매물보다 낮게 매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덜렁 있는 거 잡지 마시고. 7년 연속 여름 폭등, 8회 연속 상승할까? 자, 7월달 여보세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올라간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시세가 내려간 거고,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거의 거래량이 많으면 올라가고 거래량이 적으면 내려가죠. 자, 보세요. 7월달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 7월달, 아까는 15년 7월, 16년 7월달 올라갔죠. 여기 실제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빨간색. 17년 7월달 올라가고 있죠. 거래량 엄청나네요. 자, 그 다음에 18년 7월달. 오,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자, 그 다음에 19년 7월달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많이 뛰었죠. 그 다음에 20년 7월달은 아예 그냥 꼭지예요. 21년 7월달도 작년 7월달 뜨거웠잖아요. 자, 어때요? 여름만 되면 폭등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7월달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4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지금 떨어뜨려야 돼. 이거 방관하면 안 돼요. 여름만 되면 뛰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7일 연속 여름 집값 폭등은 오를 줄 이미 알았어. 이렇게 또 뛴다는 게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알면서 집값을 방치했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좀 징계를 먹였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 이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집값 계속 뛰었잖아요. 여름만 되면. 이번에도 집값 뛸 줄 알면서 만약 당선자가 집값 또 올려버린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제 투자 목적 집값 하락은 심각하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투자 목적인 것들이 아직 살아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많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폭락 조짐이다. 여기 보시면 소형 아파트가 하락한다. 원래 소형이 뜨거워야 돼요. 집값 계속 상승이 이어지려면.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은 것들이 마이너스 0.12인데 오히려 25평 애들 마이너스 0.05, 25평 이상짜리들만 뛰고 있다 이거예요. 소형이 서울 평균 마이너스 0.02보다 훨씬 하락폭이 크다는 거야. 두 번째, 신축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거 실거주가 많은데 좋지 않아요. 서울 5년 이하가 마이너스 0.06, 이렇게 새 거죠. 15년 초과가 오히려 플러스야. 그리고 서울 평균이 마이너스 0.0인데 신축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 물론 미리 많이 뛴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징조. 강남 아파트 하락. 강남은 마이너스 0.02. 그리고 비강남은 마이너스 0.03인데 강남도 일단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시세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는 침체 맞아요. 지금 경쟁률 갈수록 줄고 있죠. 영끌, 갭투자, 통장가입, 청약 경쟁률, 계약률, 미분양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약 부진, 집값 하락, 미분양 증가, 결국은 집값 폭락. 이 순위가 지금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신경 써야 할 게 강남의 재건축이 지금 꿈틀거린다는 거. 자, 최근 실거래가 폭락, 매매가 이거 보시면 정말 그래요.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줄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정체지만. 그 다음에 이 대출 보세요. 영끌 안 되니까 다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게 대출입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은 아직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세하게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세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매물 계속 늘어났죠.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좀 줄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늘어날 때는 계속 늘어나다가 이거 그렇다고 계속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매물이 준다는 얘기는 집값이 뛴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갈지는 좀 더 봐야 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제주, 대구, 서울, 강북, 서울, 수도권, 경기도, 서울, 강남 이쪽이 지금 빨갛다는 것은 마이너스 상황에서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리고 서울 보세요. 실질적으로 매도자 이렇게 많고 매수자는 적어.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고 있죠.
근데 약간 좀 매수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매도자가. 그리고 매수자는 여기서 더 내려가야 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리고 여기 매매 심리. 자, 50이었던 게 55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쭉 얘는 수평 가다가 전국은 45가 46. 결국은 매수 심리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 이걸 보여드린 것은 집값이 지금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얘기했죠. 자, 노태우 정부, 물론 전두환 정부 때는 좀 뛰었어요. 노태우 정부 초기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 집값 하락. 보수가 잡으면 집값 하락. 진보 때 집값 상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집값 많이 뛰었죠. 또 이명박, 박근혜 집값 하락. 물론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는 약간 올랐지만 진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뛰었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그리고 물론 이때 1기 신도시 때 폭락. 그다음에 2기 신도시 이때 이명박 정부 때 폭락. 지금 이제 이 다음 정권인 윤석열 정부 때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진행하니까 폭락.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진보 때 신도시가 많았다라는 것도 이제 신도시 입주가 많았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윤 대통령 아까 제가 분석해 드렸죠. 자, 이러한 불장 결국은 집값이 너무 불타오르면 연소가 돼 가지고 집값이 폭락한다는 거. 유주택자는 집값 상승에 취해서 계속 오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쉬지 않고 오르는 집값으로 절망감에 빠진 상황입니다. 주식 다음으로 부동산 차례이며 지금 위험자산 대신 현금이 최고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